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을 해외 제약사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기업한테서 곧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길, 바로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국내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의 제조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와 노바백스가 이 기술 이전 생산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정부는 생산과 사용 허가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먼저 양측의 합의 내용을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는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여기서 생산하는 백신 가운데 노바백스 백신은 다른 위탁 생산 백신들과 달리 기술을 직접 이전받아 생산합니다. 국내 업체가 직접 생산하고 공급처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노바백스사와 SK 측의 기술 이전 생산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내년에도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원액 생산에 대한 계약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유럽에서 진행 중인 허가 절차와 병행해 국내에서도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방한 중인 노바백스사 회장 등과 고위급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들에 합의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들을 청와대에서 만나 합의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노바백스 백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양사의 협력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노바백스 스탠리 어크 회장은 우리 정부의 원자재 수급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결합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술 이전 계약 연장엔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서 향후 실무선에서 전향적으로 계약 연장이 최종 타결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노바백스의 백신이 아직 사용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효능과 부작용 또 유통 면에서 좋은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백신을 내년까지 확보하고 기술 이전까지 보장받았다는 오늘 합의의 의미를 박윤수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을 인체에 투약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합성 항원 백신입니다. 합성 항원 백신은 자궁 경부암 백신과 B형 간염 백신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이 검증됐습니다. 무엇보다 초저온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비교해 노바백스 백신은 보관과 유통이 쉽습니다. 유통기한은 영상 2에서 8도에서 6개월 정도인데 원액 상태로는 최대 2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임상 3상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96.4%로 나타났고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는 86%,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55.4%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2천만 명분 백신 확보와 백신 기술 기반 마련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기존의 위탁 생산과 달리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방식으로 특히 원액 생산에 대한 기술 이전 연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국내 업체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 경험을 살려 향후 백신 개발 원천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신 접종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3만 명 수준이던 하루 평균 접종자 수가 지난주에는 13만 6천 명으로 뛰어오르면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240만 9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30세 이상 군인 12만 6천 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주말 영향이 아직 남아있어서 새 확진자는 오늘도 500명대입니다. 우려스러운 건 가족이나 지인처럼 가까운 사람한테서 감염되는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천안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발열 증세를 보인 중국인 노동자 2명이 확진된 뒤 모두 27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중 16명이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공장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했지만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한 노동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산업단지 내 노동자 2,1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미흡이라든지 산밀 환경 등으로 인해 직장 내 확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2명으로 이틀째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방역 지표들은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개별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가 44.7%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달 중순 100명 안팎이던 위중증 환자 수가 하루 만에 24명 늘어 156명이 됐습니다. 감염 취약층인 고령 확진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경우 의료 체계의 부담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1, 2주 정도의 갭을 가지고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확진자가 누적된 만큼 위중증이나 사망 사례도 증가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를 줄이려면 방역수칙의 준수와 함께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현재 인도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죠. 인도 뉴델리의 한국 대사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인도발 항공기를 전면 중단시켰는데요. 한국 교민을 위한 운항은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델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 공관 직원 60여 명 가운데 11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그중 한국인은 2명, 나머지는 인도인 직원들인데 해외 공관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건 처음입니다. 자택 격리 상태에 있고 기본적으로 재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이 여기 요즘 너무 많으니까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실제 일하고 있어요. 미국 대사 영사관에선 인도인 직원 2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매일 30만 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인도. 우리 교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관에 신고된 환자만 114명인데 실제 감염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의료 시스템 붕괴로 50대 교민이 제때 중증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면서 대사관과 한인회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산소통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소기기 관련 문제로 1차적으로 불안해하고 또 병상 확보 문제가 안 돼서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소기기가 필요한데 인도 전역이 지금 품귀 현상입니다. 외교부는 인도의 한국 대사관에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급히 보내는 방안을 방역당국 등과 논의 중입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들도 늘고 있는데 한때 정부가 인도발 항공기를 중지시켰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유사시에 이제 피난이라고 그럴까요? 탈출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항공기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또 금지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디에다 기댈 데도 없고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교민을 위한 항공기 운항은 허가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귀국 목적 부정기 항공편은 여전히 운항이 가능합니다. 보건당국은 인도발 변이를 조사 분석하고 있으며 귀국 교민들에 대한 전원 시설 격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